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일을 하기보다는 내 일을 스스로 만들어 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창직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창직은 어떤 분야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일렉트로닉 스포츠 열풍을 타고 프로다트 한국에 상륙하다. 시장을 개척하며 당당히 활동하고 있는 프로다트 게이머 권성우. 그의 창직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다양한 게임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게이머들의 활약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프로다트 게이머라고 들어보셨나요? 다트도 역시 일렉트로닉 스포츠나 프로당구처럼 프로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 비해서 아직 인지도는 국내에서 낮지만 당당히 프로게이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권성우 프로게이머와 함께하겠고요. 또 중앙대학교 이창현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모로는 거의 힙합퍼예요. 근데 프로다트 게이머라고 들었거든요. 예. 사실 당구라든지 골프는 또 프로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프로 다트 게임 하면 굉장히 생소해요.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피닉스라는 회사에서 저희 지금 피닉스 스타즈 네. 지금 2010년에 창단해서요. 2010년 6월에 창단해서 지금 이제 전국에 2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근 선수와 비상근 나눠서 지금 전국에서 다트 좀 유저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상근이랑 비상근 선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상근 선수랑 비상근 차이는 상근은 이제 주 직업으로 본업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의 직업으로만. 근데 비상근 선수들은 원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다트 선수 생활을 같이 하는 지금 선수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트를 즐기고 있고 다트 프로게이머 시장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나요? 예, 국내에는 지금 2009년 조사했을 때가 10만 이하였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0만이 지금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나이가 지금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 많이 생소한 그렇죠. 다트고요. 근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지금 한 번이라도 술집이나 어디 가서 맞아요. 한 번씩은 다 지금 접해보는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유저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지금 그게 재미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바 같은 데서 다트를 한두 번 던져본 경험이 있는데 교수님도 해보셨죠? 저는 잘하시나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저는 예. 그냥 간단하게 게임을 위해서 그냥 내기성 네, 네. 네, 술값 내기 아니면 예. 밥값 내기 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하는데 이러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던가요? 주변에 많이 보셨죠? 예. 예. 이게 관심을 갖는 시기가 자꾸 지면은 네. 잘하고 싶어져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기고 싶은 그 사람 승부욕 때문에 네. 이제 남들이 안 알려지게 몰래 가서 연습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다음에 내기에서 이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또 연습을 하죠. 예. 다 숨은 노력이 필요했군요. 그렇죠. 자, 사실 외국은 이렇게 이미 오래된 사회 레포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프로게이머들의 활약도 굉장히 많은데 이 프로게이머뿐만 아니라 여타 스포츠와 관련된 직종들이 해외에는 굉장히 많죠, 교수님.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5일제 같은 게 이제 정착화되면서 네. 본업과 그리고 취미 생활이 이렇게 조금 분리되는 경향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본업이 있더라도 실제로 취미 생활을 연계를 하면서 그 취미 생활이 나중에는 이제 그 프로화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도 네. 하부 리그가 있기 때문에 예.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하부 리그에서 축구 선수로 프로로 활동하는 케이스도 많고 네. 그다음에 체스라든가 기타 폴로라든가 네. 기타 굉장히 다양하고 좀 세분화된 그런
직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이제 주 5일제가 네. 되면서 많이 레포츠 산업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국내에 있는 그 레포츠 분야의 직종들 네. 현황이 어때요? 어떤 것들이 있고 인식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국내 레포츠라고 하면은 예. 개념이 그 레포츠라는 개념이 이제 레저와 이제 스포츠의 그런 합성어인데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레포츠 산업 자체가 그 리조트 산업하고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조금 대형화되고 조금 대형 시설물이 좀 투자가 돼야지만 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 좀 힘든 스포츠라는 그런 인식이 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해양 스포츠 같은 경우, 그렇죠. 요트라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네. 조금 일반 그 대중들이 접하기에는 힘든 레저 스포츠다라는 예. 인식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레포츠 분야, 요트를 즐기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 국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국내에서는 왜 레포츠 분야의 창직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까요?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포츠 산업이라는 인식 자체가 그 실외형 어떤 스포츠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네. 담겨 있어서 그 사실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실내형 그런 스포츠 개념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세분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는데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 안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외형적으로 일단 산업을 먼저 키우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스포츠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창직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사실 레포츠 하면 저도 진짜 실외에서 하는 거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다트 같은 경우에도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레포츠 분야인데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건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트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셨어요? 아, 예. 다트를 처음 이제 시작한 건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예. 이제 친구가 일하는 이제 펍에 갔는데 네. 이제 거기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스틸 다트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이게 선뜻 다가가기가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네네. 외국인들이 너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데 이제 가고 나면은 이제 그때 이제 혼자 예. 조용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인들이 또 던지면은 또 구경만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친구가 이제 외국인들이랑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네네. 처음에 권유를 해서 네. 해봤는데 재미는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쉽지 지고 않죠. 그리고 계속 외국인들 또 내기를 시켜요. 내기를 하자 그래갖고 계속 내기해서 한 진짜 크게도 막 잃고 하니까 예. 이게 한국인이 또 오기가 생겨서 예. 이제 한번 이겨보자고 음. 이제 몰래 또 연습을 하고 그러고 이제 가서 네. 이제 외국인들이랑 또 하면서 이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네네. 이제 조그만 한국인이 예. 자기네를 자꾸 이기니까 어. 자기네가 화를 내면서 근데 이게 전문적으로 이제 안 배워도 어느 정도 비슷한 이제 수준이니까요. 근데 외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원체 오랫동안 다트를 해와서 네. 이게 또 그건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시간에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따라도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게임을 운영을 해가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고 그런 거 연구해서 외국인들이랑 이제 게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승부욕 때문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승부욕이랑 돈이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프로게이머가 되기까지 그 처음에 이제 재미로 하면서 이기기도 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또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프로라는 게 처음에 없어서 몰랐는데 네. 나중에 이제 다트를 한참 좋아서 하다가 보니까 그 이제 해외에 이제 가까운 이제 일본만 해도 네. 프로 선수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뭐 DVD나 이제 영상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네, 유튜브나 네. 이런 데서. 네. 근데 그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운동 선수 하면은 보통 이제 그 팬들도 생기고 그렇죠. 그 팬들도 생기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때마다 네. 응원해주러 같이 오고 하는 예. 그게 너무 부러워서 예. 이제 이왕 시작한 거 선수까지 해보자 하면서 이제 확실히 이렇게 활동을 한 건 아니었고
그걸 좋다 보니까 제 팬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전국을 다 다녔어요. 다트 만들고. 네. 그리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트 회사에서는 또 궁금해하고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 도대체 그렇죠. 전국을 다 다니면서 다트를 하고 다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 제의도 들어오고 그만큼 실력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네네. 모르는 사람이랑 많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멘탈이 점점 강해져요. 이게 항상 뭐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긴장감을 가졌다가 풀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절이 좀 가능하더라고요. 와, 왜냐하면 네. 그 맨날 모르는 사람들이랑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예. 같은 사람이랑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게 익숙해져서 긴장감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항상 그 긴장감을 느끼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내 실력이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정신력을 기르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프로게이머가 된 거는 언제예요? 프로 선수는 지금 이제 들어간 지 3년 정도 됐고요. 3년 됐는데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선수가 아닌 선수 같은 그런 이제 활동을 했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네네. 이제 뭐 선수 생활은 이제 3년인데 이제 솔직히 선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은 큰 입상을 해보고 뭐 한 건 없어도 이제 많은 사람을 알게 된 네.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어, 전국에서요. 사람을 만나는데도 사실 다트를 하면서 굉장히 친해지기 쉽잖아요. 교류를 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트를 하러 다니셨다고 하셨어요. 다트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게임의 룰이라든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그냥 일반 이제 편하게 사람들이 연습하는 이제 카운트업이 있어요. 이 카운트업은 그냥 점수만 많이 나오면 이제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 대회에서 하는 룰이 있는데 대회에서는 이제 매치 게임을 해요. 라운드 네. 로빈을 하는데 라운드 로빈을 다 매치 게임으로. 근데 매치를 하는데 0-1 그리고 크리켓을 하거든요. 근데 크리켓에 이제 0-1 같은 경우는 0-1은 이제 누가 먼저 0점을 만드느냐. 네. 그러면은 이제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7-0 게임을 하고 이제 그 밑에는 5-0-1을 하는데 이제 무조건 0점을 딱 맞춰야 돼요. 네. 넘어가면은 이제 버스트라고 다시금 마지막 라운드 점수로 돌아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리켓이란 게임은 이제 쉽게 보면은 이제 땅 따먹기라고 보시면 돼요. 20부터 15까지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불이 이제 있는데 네. 집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집을 만들면 그 집에서 더 이제 포인트를 내는 게임인데 예. 그거는 이제 좀 전략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짜서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이제 게임이죠. 그렇군요. 네. 사실 그냥 단순히 저는 좀 즐겁게 흥겹게 할 수 있는 놀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열한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0-1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을 계속 잘 넣다가 마무리만 잘하면은 네. 누구든 가능한데 크리켓 같은 경우는 그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만큼 운영을 잘해야 돼요. 네. 이게 공격을 할 건지 내가 수비를 할 건지 점수를 더 낼 건지 그 둘 중에 잘 선택을 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네. 이 상대방의 멘탈도 흔들어야 되고 내 멘탈도 잡아야 되고 예. 그래서 계속 전략을 짜가면서 게임을 해 나가야 돼요. 이게 개인전 말고 단체전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이제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을 모아서 하는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1년에 2번 썸머 페스티벌이나 POT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즈 둘이서 하는 이제 대회도 있고요. 네. 이제 뭐 해외 대회 같은 거 트리오도 있고 대회는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1년에 2번만 이제 썸머 페스티벌 POT라고 이제 더블즈 대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년에 2번 또 POL이라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 피닉스 리그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네. 다양한 대회가 있네요. 예. 해외 대회도 좀 참가해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해외 대회는 아, 못 나갔고요. 국내에서 이제 6번이 열리는 이제 마스터즈 챌린지가 있는데 네. 그 대회에서 이제 참가 포인트를 이제 8위 안에 대회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 대회에서 이제 입상을 하거나 그러면 포인트 제도예요. 네. 포인트를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 포인트에 상위 8명만 이제 해외 진출할 수 대회- 있는 예. 거예요. 진출이 아니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 지원을 해주시는 거구나. 예, 사비로 이제 가기에는 이제 좀 많이 부담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게임을 할 때 보니까 전략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상대방 뭐 수비를 할지 공격을 할지도 정하고 네. 상대방의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좀 무너뜨리는 것도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뭔가요? 아, 게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남들이 어떻게 하건 뭐 이제 그거는 잊어버리고 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거를 무기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계속 괴롭혀줘야 돼. 네. 안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 페이스에 계속 끌려가게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우선은 내가 오늘 제일 잘 되는 거, 내가 오늘 샷을 하는데 뭐가 제일 잘 되는지 그걸 먼저 찾아서 공략을 해야죠. 아, 여태까지 연습했던 것도 있지만 그 연습한 거 말고 오늘 잘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아. 그거 하나만 무조건 잡고 가야 돼요. 대회 날에는. 그러면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오늘은 이게 되게 잘 되고 다음 날에는 또 이게 되게 잘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날 경기 날의 상태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내 포인트를? 아, 그 포인트가 아니라 그 샷에 이제 뭐 날리는 포인트나 이제 뭐 오늘 좀 밀어서 던지는 게 잘 되고 아니면은 좀 힘을 주는 게 잘 되고 그럼 그 대회 날에 이제 초반에 예, 예. 라운드 로빈 할 때 네. 그렇게 대회를 진행하면서 몸을 더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네. 이제 내가 원래 하던 샷들이 더 나오고요. 음. 그건 이제 연습 초반에 이제 대회 전에 이제 3발씩 3라운드를 연습을 하고 게임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그 3발 때 빨리 정해야 돼요. 아. 어떤 샷을 오늘 최대한 빨리 쓸 수 있는지.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다트 게임을 할 때 그 술이 허용된다는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예. 그런가요? 예, 이제 어. 이게 솔직히 술은 이제 긴장감을 좀 없애는데 도움도 되고 하는데 네. 솔직히 제일 이제 종주국인 영국에서도 그 대회장에서 보면은 그 결승 대회 보면은 그 큰 돔 구장이거든요. 네. 큰 체육관인데 그 안에서 그 레스토랑이나 펍 같은 그런 술 먹는 분위기에 단 2명이 결승전을 치러요. 네. 근데 그 분위기가 다트를 하는 사람한테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 다트 던질 때는 아주 조용하다가 던지고 나면은 시끄럽고 이런 분위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매너를 지켜주면서 그런 술을 먹어도 좀 적당히 먹으면서 예, 예. 이제 구경 관람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아. 대회를 자체를요. 예. 그럼 선수들은 술을 마시면서 하는 게 아닌가요? 술을 마시는데 네. 이제 많이는 안 마시고요. 예. 이제 대회를 할 수 있는 긴장감을 없앨 수 있는 그 어. 정도로 이제 먹죠. 콤프로님은 어때요? 저는 좀 술을 많이 먹습니다. 아, 그게 좀 도움이 돼요? 예, 우선은 어. 이제 술을 먹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술을 가볍게 먹었을 때 술이 이제 깰 때쯤 되면은 몸이 되게 이제 힘이 빠지고 부드러워져요. 네. 그 상태만 유지할 정도만 조금 그냥 한 모금씩만 그대로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유지를 하죠. 네. 다트라는 게 그 신사 게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예. 뭐 지켜야 될 그런 룰이라든가 아.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그 우선은 남한테 절대 방해가 되면 안 되고요. 네, 대회 때 보면은 이 거리가 되게 좁아요. 네. 근데 그 좁은 거리에서 내가 여기서 이 사람한테 이겼다고 왁 소리를 지르면은 네. 다 옆에 방해가 돼요. 어.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매너 같은 거 지켜줘야 되고요. 음. 이 사람이 다트를 할 때 뒤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계속 들리면서 헷갈려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거 지켜주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이제 신사 스포츠라고 해갖고 이제 복장 자체도 약간 정장 같은 그런 복장을 입어요. 네.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에 구두를 신고 대회를 이제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극히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만 진행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영국에서는 굉장히 또 나름대로 격식을 차리면서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제가 네. 그 100%는 아니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영국에서는 진짜 축구보다 더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영국이 종주국이다 보니까 네네. 영국에서는 그 자기네 그 멘탈 기르는 스포츠 중에서는 최고로 치는 게 다트라고 쳐요. 그래갖고 그 다트 선수가 그 다른 스포츠 선수들 그 멘탈 교육도 같이 하고요. 네네. 이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신사 스포츠다, 뭐 멘탈 스포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저도 사실 그 다트라는 게임을 잘 몰랐었는데 주위에 아시는 분들한테 좀 묻고 하다 보니까 예. 이 다트라는 게임이 굉장히 이제
멘탈 스포츠로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특히 그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성숙돼 있고 성장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는 아직까지 성장을 못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그 다트 게임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대인 관계 네. 그리고 뭐 도전 정신, 인내심, 끈기 이런 것들을 다 기를 수 있는 예. 아주 좋은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 권프로님께서 그런 사례를 봤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 어린 청소년들이 굉장히 다트에 일찍 가까워져서 많이 예. 활용하는 예를 봤다고요. 네, 그 이제 일산에 있는 이제 다트 유저인데 네. 그 원래 부부인데 다트를 너무 좋아해서 그 아기들도 데리고 다트를 하러 갔는데 네네. 아기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기들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어. 아주 완전 네. 근데 대회장에도 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 있는데 다트를 너무 좋아해갖고 네. 이제 집에도 다트 이제 스틸 다트를 걸어놓고 이제 애기들이 집에서도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밖에 나가서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고 집중력 떨어질 때는 예. 다트를 하다가 다시 잠 깨고 다시 집중해서 또 공부도 하고요. 그게 어.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지금 대회장에 오고 있고요. 보면은 되게 부럽습니다. 이게 가족을 갖고 가족 전체가 다 다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스스로 다 이제 즐기는 스포츠죠. 가족 전체가 네. 뭐 연령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화합이나 친밀을 유지하고 뭐 집중력을 기르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창직을 좀 염두에 둔다면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스포츠 게임으로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특히 이게 다트 게임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성세대와 그 젊은 세대 간의 요즘 그 커뮤니케이션 네. 그리고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는데 예. 이런 부분을 같이 이게 게임을 통해서 이런 소통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집중력도 기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분야를 좀 창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네. 이 분야가 아직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산업이 이쪽 다트 쪽으로 그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기는 아직 그 미비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먼저 활성화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직으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한테 그 기술을 전수받고 이렇게 한다면 네. 보다 정확한 그 다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예.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피닉스 소속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데서도 지금 선수들을 키우고 있죠? 예, 예. 지금 피닉스라는 이제 스타즈라는 선수단이 있고요. 그리고 재즈라는 선수단이 있는데 예. 이제 피닉스는 이제 28명, 아까 얘기했던 2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재즈에는 한 10명 정도의 또 선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재즈 쪽은 이제 용품을 만드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선수단을 만든 거고요. 네. 이제 뭐 그쪽은 제가 이제 그쪽 활동하는 건 자체는 좀 많이 잘 몰라서 같은 이제 대회에서만 보다 보니까요. 저희는 이제 지금 상근 선수들은 다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비상근 선수들은 지금 전국에서 지금 다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 그 지역을 담당해서 다 이제 나온 선수들이라서. 네네. 네. 자, 그러면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실력만 갖고 있어도 선수가 되는 조건이 안 돼요. 선수가 될 수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성품. 그런 것도 봐요? 예. 그 사람이 선수를 뽑아서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안 좋은 활동을 하면은 제가 소속해 있는 그 회사에 안 좋은 영향, 그쵸. 이미지가 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연애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요? 네. 오. 왜냐면 이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봤을 때는 그냥 다트 좋아하는 사람, 네네. 다트 좋아하는 사람, 그냥 다트에 미친 사람 이러겠지만 음. 다트 유저들이 봤을 때는 연예인 같은 그렇죠. 사람이에요. 동경의 대상이 네. 되니까요. 아 예. 나도 프로 선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막 하고 다니면은 소문이 되게 무섭게 나요. 음. 그래서 되게 조심조심해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다트에 그 재능이 있는 청소년 어릴 때부터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좀 육성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육성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그 루키즈 대회가 있어요. 퀴즈 대회. 그러니까 퀴즈 대회가 있어요. 퀴즈. 네네.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린 아이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네네. 그런 대회고 솔직히 그런 대회보다는 젊은층 누구든 다 이제 선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국내는 지금 라이센스가 없고 이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약간 세미 프로 같은 거고요. 일본에서는 그 충족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건이 맞아야 되는 또 상황이 있고요. 네네. 일본은 이제 단체마다 라이센스가 다 따로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음. 어려서부터도 다 다트를 해갖고 내가 그 정도 실력이 돼갖고 라이센스는 딸 수 있는데 따서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해요? 스폰서를 받아야 되고 네. 활동을 하면서 입상도 해야 되고 이제 음.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선수를 뽑기 위해서 뭐 이런 인품 같은 것도 보고요. 공고가 떠요? 그럼 그 공고에 지원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이제 여자 선수들이나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할 때는 이제 공고를 띄울 때도 있고요. 이제 여자 그 공고를 띄웠을 때는 회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테스트를 본사에서 네네. 테스트를 봐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줘야지 이제 거기서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만 이제 뽑아서 이제 선수단을 이제 네, 영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참가를 했다가 떨어져도 솔직히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지만 네. 다시 이제 다음 기회를 보고 다시 도전을 하려고 또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뭐 연봉 협상을 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상근 선수, 비상근 선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눠지는데 네. 이제 상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개인적으로 그 연봉 협상이 다 틀려요. 그래서 또 비공개고요. 네네. 서로 그게 알면은 이게 그렇겠죠. 좀 안 좋고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비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너토너를 해요. 네. 선수들 평가전을 평가전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급이 더 올라가면은 그만큼 맞는 혜택을 더 주고요. 네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또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연봉 협상을 해서 다 각기 다른 연봉을 받잖아요. 네. 투잡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상근 선수는 본 직업으로만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또 샵이 있어요. 네. 본사에서 하는 이제 그 샵에서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또 성과금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근 선수들은 다 다른 직업을 다 갖고 있어요. 네네. 되게 여러 직종의 직업을 갖는 뭐 일반 회사원부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펌 매니저를 하면서 네. 같이 다트를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서 지금 다 따로따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비상근 선수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자, 보면은 다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로로 좀 접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다트를 어떤 식으로 좀 배워야 될까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트는 우선 자신이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처음에 그냥 가서 몇 번 던지고 재밌어, 잘하고 싶다 이러고 끝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 제자리만 그냥 재미로만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선수도 알고 이제 이런 큰 시장이 있다는 걸 알면은 이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회를 이제 나갈 사람들. 음. 이제 그 일반 이제 카드를 만들었고 유저라고 하는데 네네. 그 유저들은 이제 보통 이제 핸드폰에 어플이 있어요. 예. 저희 피닉스 어플을 보면은 제 그 선수들이 그 서울 지역은 활동하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공지가 떠요. 네네. 어느 샵을 이제 갈지. 그러면 그 선수들을 만나서 직접 상담 받아보고 이제 티칭을 받아보는 게 제일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아니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방에 가까운 프로 선수들이 있는 샵이 있어요. 네네. 그 샵에 가서 진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교육이 좀 활성화되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현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지금 생활체육을 등록을 해놓고요. 네. 지금 제일 빨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 이제 학교의 방과후 방과후 수업을 지금 다트를 넣기 위해서 지금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요? 예.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가요? 예, 생활체육 제주도에서? 등록을 최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교육청에 갖고 예. 학교의 방과후 수업을 넣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있는 김정도 선수가 있는데 정도 선수랑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가 아무래도 이제 관광특구라고 하다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네네. 네.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이제 관광 특구로 돼가지고 네. 전용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해외 홍보용 홈페이지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그 다양한 행사 같은 거는 좀 있는데 이 레포츠 시설이라든가 레포츠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그런 그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그런 해외 방문객들이 그 국내에 왔을 때, 네. 특히 제주도에 왔을 때 그런 어떤 이런 산업이라든가 레저 스포츠 시설을 즐길 만한 그런 홍보물 책자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실제로 개인적으로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뭐 블로그라든지 SNS 같은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페이스북에 우선은 아는 모든 지인들을 다 친구 추가를 해서 네. 계속 이제 올리는 거죠. 올리면 이제 또 회사에서 올리는 거를 같이 이제 공유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네. 대회가 있으면은 대회를 계속 홍보해 주는 게 사람들이 이제 타 지역에 있는 대회를 잘 몰라요. 그걸 이제 제일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을 사람들 제일 많이 하니까 네네.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뭐 부산이면 부산에 한번 여행도 갈 겸 하고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렇죠. 대회장에 우선 한번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틀려줍니다. 그렇죠. 예. 또 그 영화관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홍보 활동도 좀 여러 개 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CGV에서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이제 CGV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반응이 지금 그때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다트 그때 처음 아예 모르던 사람들도 그냥 항상 술집에만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네. 사람들은 모르다가 이제 CGV에서 다트를 하니까 좀 아주 어려도 극장을 오잖아요. 네네. 극장을 오면은 그 다트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이제 유저들을 되게 거기서 유저들도 이제 직접 다트를 이제 계속 지금 하는 유저들도 많이 또 늘어났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이제 CGV나 이런 큰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좀 스폰 같은 거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왔으면 더 홍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확산이 될 수 있겠죠. 다트를 하고 싶어도 술집이나 뭐 바 이런 데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좀 즐길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게 낮에가 이게 되게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든 거고요. 왜냐하면 낮에 손님이 이제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다 그러기 때문에 네. 낮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오픈을 해놓고 있으면은 가게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좀 위험 부담 때문에 예. 낮에를 오픈을 잘 안 하고 낮에 오픈하는 샵이 몇 군데가 지금 있어서 네. 그 본사에서 운영하는 샵 그리고 지금 당구장 네. 당구장 거의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아침부터 하니까 네네. 당구장에 들어가는 샵들을 찾아가는 게 게 이제 낮에 하는 샵은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뭐 소속사라든지 협회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면 다트 인구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뭐 기계 수입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좀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이나 또는 협회 쪽에서 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다트에 관련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어떤 창업 시장이 조금 굉장히 조금 활성화돼 있는 것 같고요. 네.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이 다트 문화라든가 이거 알리기 위해서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의 그런 그 기업 이윤 추구라든가 이런 생각과 협회에서 이제 그런 다트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같이 힘을 합한다면 어차피 이게 다트 문화라든가 다트 산업 자체가 관련된 산업 자체가 활성화돼야지만 이 다트라는 그렇죠. 스포츠가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협력해야지만 이런 문화가 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일본에서는 다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일본에서는 좀 다트를 접하는 게 쉬운가요? 어릴 때부터 어떤 식으로 배우고 어떻게 확산이 돼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다트를 즐기게 됐을까요? 아, 예. 일본에는 지금 한국에 비하면 샵들이 무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핸드폰 대리점만큼 많아요. 아, 예, 굉장히 많네요, 진짜. 예. 네. 그리고 다트샵 자체가 일본에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뭐 다다미 찻집이나 이런 그런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방마다. 이제 일본은 이제 일본 오타쿠 문화라고 하죠. 예. 혼자서 하는. 그러니까 다트도 이제 온라인도 되고 글로벌 온라인이 되거든요. 전 세계에 연결이 돼서. 네. 그러니까 방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누구든지 어디 찻집이건 어디든 가든 다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시간제가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렴한 금액에 가서 오랫동안 또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예. 코인을 넣고 하는 샵이고요. 다 그리고 본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강남에 본사에 운영하는 샵만 지금 이제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제로 운영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이게 시간제로 운영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낸 만큼 더 이상 하려고 네. 안 쉬고 이제 다트를 하게 되고요. 예. 예. 이제 코인으로 하게 되면은 하다가 즐기면서 예. 좀. 좀 힘들면 쉬면서. 쉬기도 하고요. 네. 예. 근데 만약에 1시간을 하게 되면 1시간 동안 안 쉬고 던져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피곤하겠네요. 많이 힘들죠. 몸이 이게 안 쓰는 근육들을 쓰는 거라서 처음 한 사람들은 네. 처음 하고 나면은 팔에 이곳저곳 너무 아파요. 그렇죠. 네. 예. 다트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1시간은 솔직히 연습하는 시간이고요. 그러면 하루에 연습 몇 시간 하세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4시간 이상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 예전에 이제 쉴 때는 보통 한 6시간, 7시간. 그리고 선수 되기 전에는 이게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집에서 스틸보드 다트를 던지다가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들어와서 다트를 하다가 나가서 또 다트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다트를 하다 잤어요. 모든 남는 시간을 계속 집에 다트만 했어요. 근데 다트가 어떤 기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그렇게 연습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트는 예. 진짜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을 하루만 안 해도 너무 많이 틀려져요. 네. 그거를 다시 원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그 몸을 푸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쉬면은. 그래서 최대한 다트 놓는 시간을 줄이는. 네. 예. 실제로 이제 투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본업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또 다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감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의미시죠. 보통 선수들은 네네. 집에서도 연습을 항상 하고요. 항상. 기계를 그러면 기계를 안 놓고 집에는 이제 스틸 보드를 놓고요. 네. 앞에 이제 쇠로 되어 있는 그 보드를 놓고 집에서는 그 기계를 놓으면은 되게 좀 시끄럽거든요. 그렇죠. 시끄럽죠, 집에서는. 그래서 집에서는 보통 이제 스틸 보드를 놓고 조용하게 혼자 이제 연습을 하죠. 네. 근데 이 다트라는 게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좀 사행성으로 흐를까봐 좀 많이들 염려를 하시거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따져보면 당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구와 다트 어쩌면 같은 맥락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당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폐쇄적 그런 공간에서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게 레포츠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뭐 그 다양한 언론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다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 펍하고도 직결된 부분이 좀 있어서 술하고 다트 이런 연결고리가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미지를 좀 상세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대중화 쉽게 이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놀이 시설이라든가 네네. 대형 놀이 시설이라든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찻집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다트 게임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점 부족하다. 좀 바라는 점이라든지 보완점 같은 거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선수로 봤을 때는 네. 그 운동 선수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뭐 경제적으로 낮아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좀 그러면 또 편하게 다트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게 바라겠지만 이제 다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포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만큼 좀 사비가 좀 많이 나가요. 그만큼 활동을 하려면요. 네네. 사람들이랑도 같이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일본 선수들을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번다 생각하면서 네네. 일본 선수들 많이 벌거든요. 예, 벌면서 국내 선수들도 그만큼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걸 또 그래야지 사람들이 또 다트하면서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면서 네네. 더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또 많이 또 사야 되고요. 얼마 못 번다고 할 수도 없고요. 예. 애매하게 답변을 예,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권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 선수잖아요. 예. 상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봉 협상을 하고 예. 또 평가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비상근들도 평가전을 하고요. 그러면 그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수준이 향상되고 레벨업이 됐을 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나요? 그만큼 실력이 올라가면은 음. 이제 전국 다트 유저들이 다 네. 많이 보기 때문에요. 예, 예. 그리고 대회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도 이제 찾아오죠 더. 만약에 제가 부산을 가면은 부산에서 저를 보려고 그만큼 유저들이 모이고요. 네. 그만큼 행사 같은 것도 업장에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선수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유저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그만큼 더 인지도를 좀 갖고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해외에서 이제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네네. 지금 인지도가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부르고요. 그러면은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유저들이랑 해외 유저들이랑도 같이 이제 뭐 다트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네. 국내 선수들도 홍보도 하고요. 인지도를 좀 쌓으려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대회 입상이고요. 네. 대회 입상이요? 네. 대회 입상 그리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선수도 이제 선수 자기 자신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이제 선수 좀 분야별로 다 나눠져요. 가르쳐 주는 스타일도 다 틀려서. 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난 못하지만 그만큼 경력도 있고 내가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누구를 더 잘 가르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나눠져요. 네. 그러면 이 가르치신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 다트를 가르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신지 교육적으로. 아 네. 이게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만 그대로 가르쳐 줘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걸 갖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선수들은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이 사람의 잘하는 거를 이제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아, 여기서 말하는 잘하는 거라는 것은 그- 어떤 의미신지. 이제 보면은 이제 네. 샷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호흡을 하면서 그냥 좀 부드럽게 미는 샷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힘으로 끊는 이제 유럽 스타일도 있는데 네.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 사람이 어느 걸 잘하면은 우선 잘하는 것부터 계속 이제 잘하는 걸 이제 좀 많이 알게 해서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 그 부분만 이제 특화시켜서 훈련시킨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자꾸 못하는 걸 찾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잘 안 되네 그러면은 네네. 자기가 잘하는 걸 잊어버려요. 음. 그러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아,
왜냐면 그게 마인드 컨트롤하기도 좋고요.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무조건 잘해야 돼,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수 입장에서는 다양한 거를 시도해봤기 때문에 네. 그 배우는 사람에 맞게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샷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샷을 다 그렇죠. 해봤기 때문에 예, 예. 그 사람에 맞춰서 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솔직히 많은 거를 다 멋있게 동작이 화려하고 멋있으면은 다 잘 되겠지. 그지만 안 그래요. 이 사람이 힘쓰는 거나 거기에 맞춰서 샷을 맞춰줘야 돼. 네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찝어주지만 잘하는 걸 더 부각시켜줘야 되고. 예, 예. 네, 이제 선수로서 예. 지도를 할 때 자세나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신적인 스포츠라고 하셨잖아요. 멘탈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개발이 되어 있나요?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이제 안 좋은 환경에서 다트를 많이 하게 돼요. 네. 보면 이제 솔직히 클럽이나 그런 데도 다트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다트기가 있는데 근데 그런 데 가서 다트를 하게 되면은 집중을 못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를 일부러 더 그런 안 좋은 데서, 조건을 찾아가요. 열악한 환경에서 아니면은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장난기 많은 사람이랑 예, 예. 같이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뒤에서 막 뭐라고도 많이 하고 물론 신사 스포츠지만 대회가 아니니까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런 걸 이제 참으면서 내가 할 것만 찾으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좀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어폰을 노래를 많이 들어요. 네. 대회 때 이어폰을 꽂고 그 대회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리듬을 맞추면서 계속 더 침착하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거의 한 곡 반복을 하루 종일 들어요. 네. 경기할 때도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건 아니죠.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노래를 듣는 거죠. 대회 때 국내는 아직 규정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이어폰을 꽂고 지금 많이 하고요. 근데 어. 이게 이어폰을 꼽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폰을 꽂고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내 패턴이 그 흐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샷을 하다가 노래가 중간에 끊겨버리면은 네. 다시 빼야 돼요. 다시 그 흐름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네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노래 들으면 더 침착하게 되겠구나.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할 방법을 또 알고 써야 되는 그렇죠. 스킬이라서요. 본인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네. 예. 자, 일반인들이 다트에 대해서 좀 생소해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오해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것만큼은 좀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우선은 이제 기계적인 좀 문제가 있는데 기계가 사람들이 업장에 와서 다트를 하면은 힘으로 하려 그래요. 네. 힘으로 하면은 어차피 다트가 이제 센서가 있는 거라서 힘을 안 줘도 이제 세그먼트 자체에 그냥 가볍게 날아가도 꽂히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은 네. 저기 꽂아야 되니까 그렇죠. 힘이 힘으로. 들어가죠, 몸에. 처음엔 모르고 힘으로 많이 해요. 예. 그러게 되면 이제 다트도 망가지고 기계도 망가지게 되고 네, 네. 그리고 사람들 그 심리가 하다가 그냥 재미없어.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근데 누구든 다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만큼 연습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자꾸 오해를 해요. 그리고 좀 안 되면은 바로 가르쳐 달라고 해서 네, 네. 거기서 좀 가르쳐 주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잘 되는데 왜 이렇게 가르쳐 주지? 네, 네. 이제 그런 좀 오해를 많이 사요. 바로 가르쳐 주면 바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바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이제 가르쳐 주면 그날 잘해야 돼. 그날 무조건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좀 끈기가 필요한 운동이군요. 오랫동안 해야 되는 네. 스포츠라서요.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쵸. 예. 이게 양궁이나 이런 거는 무슨 도구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날리지만 그 다트 같은 경우는 내 팔이 총이 되고 그렇죠. 팔이 되고 네, 움직여야 네. 되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다 안 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팔 관리도 해야 되고 네. 그만큼 이제 대회 때는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 다트 게이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직업적인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향후에는 아마 지금 레포츠 산업이 점차 이제 전문화되고 세분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트 게이머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좀 생소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이 다트에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트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협회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네네. 저변 확대시킨다면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쇄신시키고 대중화시킨다면 충분히 그 직업으로서도 괜찮은 직업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단순히 대회를 참여하는 프로 게이머지만 말씀을 해주다시피 그런 어떤 교육자로서 네. 이런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이제 선수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분을 좀 세분화시켜서 네네. 전문가분들은 이런 전문가의 그런 길을 가고 이제 교육자는 이 멘탈 교육과 함께 이런 게임과 같이 융합시켜서 할 수 네.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든다면 괜찮은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직업 쪽에서 여러 가지 세분화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앞으로 향후 그 시대가 이제 그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이 그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이 심리적인 인간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한 부분은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충분히 괜찮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프로님이 이제 군대 제대 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때가 몇 년도죠? 제가 2002년 월드컵 2002년. 지나고요. 아, 그러면은 거의 한 10년 넘게 네. 계속해서 다트에서 놓지 못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매력이 있어서 하시는 걸 텐데 그 매력이 뭔가요? 본인이 느끼는 다트의 매력. 네. 다트의 매력은 해도 어려워요. 어려워서. 네. 오. 솔직히 쉬우면은 게임도 쉬우면은 재미가 없어요. 아, 네. 금방 레벨도 하고 뭐 하고 다 끝판왕 깨고 재미가 없는데 네네. 다트는 오늘 할 때 틀리고 내일 할 때 틀리고 계속 틀려서 아주 10년을 넘게 해도 내일 또 오늘 지금 가서 다트를 해도 어려워요. 아. 예. 너무 어려워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놓칠 수가 없군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중독성이죠. 아니,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다트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이렇게 관심을 갖는 후배들이 있다면 권하실 거예요? 권하는데 네. 그 사람이 그만큼 음.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음. 이게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이게 처음에 보면 다 너무 쉬운 줄 알아요, 다. 아, 이거 선수 조금만 하면은 한 1년만 네, 하면 네.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1년 이렇게 단기간에는 절대 되는 게 아니라서요. 그만큼 더 꼭 참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더 이제 끌어주면서 같이 이제 뭐 하면 좋죠. 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네.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에게 다트는 이런 운동이다. 다트는 이런 매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아, 예. 다트는 이제 젊은 나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서 가족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또 스포츠고요. 네. 그리고 다트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에 어디를 가도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맞아요. 다트. 아주 빨리.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같은 거를 하나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금방 더 친해지고요. 네. 그리고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시장 활성화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다트에 충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정신을 강화하는 데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사교성을 기르는 데도 아주 좋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분야의 창직 활동이 앞으로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눈 익창영 교수님 그리고 프로 다트 게이머 권성우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각광받을 창직 분야로서 에너지 관련 분야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난 2011년 발간된 유엔 미래보고서에서도 향후 유망한 미래 직업 54가지 중 무려 11가지가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고요.
그 다음해인 2012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10년 후 유망직업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선정되면서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지금 시대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러한 배경들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창직은 물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직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보다 확실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각국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관련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겨난 친환경 일자리인 에너지 절감 시설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너지 절감 시설원은 직접적인 에너지 관련 비용 절감에 있어 관리원 역할을 하고 또한 그에 따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역할이고요. 주 업무는 기밀화, 마기공사, 누수 방지, 균열 방지, 유리 교체, 벽이나 바닥 단열 및 통풍, 난방 시스템의 수리, 교체 등을 통해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고 창호 목공, 샤시 제작 및 시공원, 단열 및 보온공,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원 등 에너지 절약 주택 개량 부분에 있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2005년까지 창출된 일자리가 5만여 개, 고용 유지 효과 또한 연 2만 개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국내 에너지 절감 시설에 대한 지원을 따져본다면 국내에서의 고용 효과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에너지 절감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을 주축으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대표적이고요.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지원 제도,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의 LED 교체 지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LED 보급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네요. 복지사회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우리 사회. 그럴수록 취약계층 대상의 에너지 절감 사업들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인 공동 현안인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현실인 점까지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친환경 일자리 또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자신의 적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직,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창직을 통해서 창업에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창직한 콘텐츠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노하우, 창직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알짜 팁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아마 창직으로 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